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 활동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국가인권사무처 조용서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에 앞서서 100일간의 우리 특별조사단의 결과를 발표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미투로 인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지금 와서 약간 소강 상태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잠복일 뿐 우리 사회의 그 성차별적 문화가 해소되어 있지는 않아 있고,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100일간의 저희 특별조사단은 문화체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 인권위가 같이 구성을 했고요. 특히 또 여가부에서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신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일간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계 전문가 토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흥위원회랄지 공공기관들로부터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수행을 했고요. 이제까지 많은 조사들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의 그 과제들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의 어떤 현황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인권 실태조사, 그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대학,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그 실태조사 한 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발표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먼저 특별상담센터의 센터에서 했던 부분들은 조사단 활동은 지금 신고 사건이 36건이 접수되었고요. 그 중에 31건은 기초조사 시후에 종결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걸쳐서 23개단체와 총 20화에 걸쳐 간담회 그리고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4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한 상태입니다. 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건수는 총 36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사건 처리 현황은 30건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31건, 그리고 진정 접수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은 다소 아마 사건이 좀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시기 3월달, 4월달 국면에서 다소 미투 운동들이 다소 주춤해졌던 시점이었던 것, 그리고 일부 미투 가해자로서, 형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일정하게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이런 걸 다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바뀌었던 분들이 원인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오히려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이러한 많은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들에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 성희롱의 문제들이 강고하게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대적으로 신고가 많지 않았던 부분들은 우리 사회, 특별조사단을 포함해서 정부기관, 여러 가지 그 성폭력 대책 기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좀 그러니까 불신들이 좀 초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더 뼈아픈 우리가 그 앞으로 남아있는 성폭력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접수권 영역별로 보게 되면은 고루고루 각 영역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계 각 영역에 고루 이러한 성폭력, 성희롱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객관적인 수치는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함의는 상당히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살펴봐야 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 대학교 성추행문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고요.
영화 배급사 사내 이사에 의한 성희롱 등 손해배상 등이 있었습니다. 유병 PD에 의한 신림의 성폭력 사건들은 당사자의 합의로서 진정 취하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일부 학원장에 의한 성희롱 등도 조정으로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술계 대학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은 일정 정도 과거에 발생했던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처리되어지고 너무 장기간에 걸쳤던 지점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뭐 최근에 와서 약간의 노력은 있었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한 좀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 해서 저희 감사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특별조사단의 사업 중에서 가장 두 번째가 이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물론 숫자적으로는 문화예술 종사자의 약 5% 정도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의 그 문화예술계 종사자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에서 고루고루 분포가 있었고요. 특히 그는 뭐 이메일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의지가 많이 있었던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성폭력 경험률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드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상당히 절반 이상의 수치가 있었고요. 또 직접 경험한 부분도 절반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행위자와 관계와 관련해서 선배 예술가 그리고 기획자 감독 등에 의한 성희롱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조사 과정에서 좀 살펴봤지만 문화예술계의 좀 다른 직역과 다르게 고용관계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유계적인 관계들 그리고 도제식으로 가르쳐지는 도제식으로 배움이 되고 한번 문화예술계에 접어들게 되면 평생을 사실 같이 그 영역 내에서 같이 공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에서 낳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본인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실조사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아서랄지 문화예술 활동의 불리기 우려돼서 또는 그 불편할 것 같아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함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현재 문화예술 계에서의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제 또는 제도에 불신이 있다라는 점 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 불이익이라고 하는 걸 알지 불편한 부분들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과 갖는 독특한 분위기. 그러니까 미술이나 영화나 이런 게 한번 거기에 몸 담게 하면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같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랄지 1대1 또는 1대 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도제식의 어떤 그런 업무 방식에서 비롯되지 않나 이런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마찬가지 취지입니다만 문화예술계 성희롱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성희롱 좀 가볍게 여기는 문화 특유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 또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을 활동하는 데에 대한 보호 법제도의 미흡, 그리고 학벌이나 사제관계 중시자는 문화의 진입 경로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계가 다른 직역에 비해서 조금은 이 성폭력, 성희롱 부분들의 취약한 어떤 그 업무 구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프리랜서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비중기지로 갈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앞서서 원인에서 지적된 것처럼 같은 법률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시직 활동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공공기관 등 채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문제, 국가보조 지원 제한해야 한다랄지 환경 개선한다랄지 여러 가지 그 프리랜서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많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사건과 실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폐쇄적 인맥구조, 예계적 질서, 그리고 지속적 강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피해 상황 폭로나 도움 요청이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이 비롯되고요. 또 프리랜서 같은 또 성희롱 관련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법률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저희가 결과로서 내볼 수가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 지도와 성희롱 관계에 뭐가 다를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도제식 관계에서의 일정한 존경하는 관계랄까요? 또 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그러한 포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들이 좀 그 묵인되어지는 그런 문화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있어서 도제식 교육 구조로 사회 진출 후에 영향력이 지속된다라는 점이 이 학생들이나 또는 프리랜서들이 어떤 문제 제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구조적인 요인이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이러한 문화예술계 독특한 유계적 또는 폐쇄적 어떤 그런 구조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했고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를 했습니다. 또 그 문화예술계의 각 공공기관 등 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거니까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조사단에서의 어떤 그 논의의 결과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들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용했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수용하고 언제 수용하고 하는 문제들은 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화예술계가 다른 일정한 그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좀 상대적으로 특수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비교했을 때 일정한 그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좀 먼저 주안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까 프리랜서 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술가 지위 권리에 관한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 해서 프리랜서 등이라고 하는 좀 더 독특한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특수진 노동자라고 하는 뭐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좀 상대적으로 지금 문화예술에 소외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보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여기 영역이 아닙니다만 그런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역 배제에 대한 권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공적 지역 배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부 산하의 여러 가지 기관에서의 위원회 같은 산하기관에서의 어떤 그 위원으로 일단할지 심사위원으로 일단할지 평가자 일단할지 이런 지위에 관련된 문제에서의 그 지위를 제한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그 어떤 보조금 지원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건 상당히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어떤 그 염원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이 한번 거기에 문화예술 종사하면서부터 이혼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배제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얼마 정도 어느 기간 동안 한번 어떤 성희롱 성폭력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해야 되는가의 문제랄지 언제까지 제한해야 될까 시기에 대한 문제 제한의 정도의 문제들은 좀 더 섬세하게 또다시 한번 이게 디자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부분들은 표준계약서 부분들은 뭐 불공정에 관한 표준계약서 있습니다만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계약 해지랄지 계약 해제랄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또 보조금 지원 시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처리한다랄지 환수한다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 표준 계약서에 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 교육부 또 여가부 등과 함께 공동 대책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동 대책이라보다는 저희가 인권위 차원에서 정책 공고 및 의견 표명을 계속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가부에서도 관계 부처가 모두 합동을 해서 지금 성폭력 대응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 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관한 고민들을 할 거고요. 또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마련해서 이제 보급하는 일,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시스템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문화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0일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그 진정 사건들, 신고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또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문화체육계의 여러 가지 현안들, 성폭력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의제들을 좀 이렇게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약간 섬세하게 마련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문화체육계의, 문화예술계의 하나의 그 미투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한 번쯤 점검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 참 고민하는 그런 과제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좀 이따 질의응답을 하면서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